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살 김영자라고 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창피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제 남편은 예전엔 정말 잘 나가던 사업가였어요. 건설업을 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회장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죠. 키도 크고 당당한 체격에 젊었을 때는 정말 멋있는 남자였어요. 저도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고요. 남편은 젊은 시절 정말 모든 걸 사업에 쏟아부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주말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였거든요. 저도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혼자 다 해야 했으니까요. 큰아이는 아들이고 작은아이는 딸인데 둘 다 아빠를 거의 못 봤어요. 학교 운동회나 발표회에도 남편은 바빠서 거의 못 왔었죠. 그래도 그때는 이해했어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가끔 미안하다고 했고, 나중에는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30년 넘게 함께 살았어요. 정말 온갖 일을 다 겪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IMF 때는 정말 힘들었죠.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때 저는 파트타임 일도 했었어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면서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죠.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고마워했어요. 힘들 때일수록 더 끈끈하게 서로 의지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저희 부부는 정말 끈끈한 사이가 됐어요.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실수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아이들도 잘 커서 다 출가했고 손자 손녀도 생겼어요. 큰아들은 공무원이 됐고 딸은 간호사가 됐어요. 다들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손주들도 너무 예쁘고요. 큰 손자는 이제 중학생이고 작은 손녀는 초등학생이에요. 주말이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시간을 보내죠. 남편도 몇 년 전에 사업을 정리했어요. 후배에게 넘기고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연금도 나오고 저축해둔 것도 있어서 노후가 크게 걱정되지는 않았거든요. 나이 들어서는 조용히 살 줄 알았어요. 가끔 친구들과 만나고 손주들 보러 가고 그런 평범한 노년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처음 몇 달은 그랬어요.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산책 나가고 집에서 TV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좀 심심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바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좀 무료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집에서 TV만 보고 지내더라고요. 때로는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안쓰럽긴 했어요. 그래서 가끔 어디 나가서 친구들이라도 만나라고 권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나이 들어서 무료하니까 뭔가 할 일을 찾는구나 싶었거든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테니까요. 여보, 요즘 어디 다녀와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이 대답했어요. 아, 댄스 배우고 있어라고요. 댄스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춤을 춘다니요. 평생 그런 걸 좋아한 적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젊었을 때도 결혼식 축가 때 춤추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건강에도 좋고 재미있어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어디서 배우는 데라고 제가 또 물어봤더니 동네 문화센터에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서 운동 겸 춤을 배우는구나, 좋은 일이지.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새로운 취미를 찾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뭔 춤을 배우는 데라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사교 댄스야 탱고 왈츠 차차차 뭐 그런 거라고 남편이 대답했어요. 어머 그런 어려운 걸 배워라고 제가 놀라서 말했더니 어렵긴 한데 재미있어 몸에도 좋고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뻤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취미 활동을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래 좋은 일이야 건강에도 좋을 거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 테니까라고 저도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춤 수업에 가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나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준비하고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여보, 매일 가야 해 좀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했더니 아니야. 이제 재미를 알겠어. 하루라도 안 가면 몸이 근질근질해라고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들뜬 것 같았거든요. 마치 연애하는 사람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눈에 윤기가 나고 얼굴도 환해 보였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춤 배우러 갈 때는 꽤 신경 써서 입고 나가더라고요. 깨끗한 셔츠에 바지도 다림질까지 해서 입고 나가고 향수도 뿌리고요. 평생 향수 한 번 안 뿌리던 사람이 갑자기 향수를 뿌리고 나가니까 신기했어요. 여보 춤 배우러 가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어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사람들 앞에서 너무 허술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정성스럽게 차려입는 것 같은데라고 제가 또 말했더니 춤은 품격이 중요해. 옷차림도 신경 써야 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멋부리는구나 싶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남편이 보기 좋았어요. 평생 일에만 매달려 살던 사람이 이제야 자기 자신에게 신경 쓰는구나 싶어서요. 남편도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에 가서 파마도 하고 염색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동네 이발소에서 깎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하얀 머리카락이 많았는데 검게 염색을 하고 오더라고요. 갑자기 젊어 보였어요. 여보, 웬 파마야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춤출 때 너무 밋밋하면 안 되잖아라고 하더라고요. 파마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라고 제가 말했더니 이런 건 아껴서 뭐해 인생 한 번인데라고 대답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좀 낯설긴 했지만 그래도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신발도 새로 샀어요. 춤추는 신발이라면서 가죽 구두를 새로 사더라고요. 꽤 비싼 것 같았는데 춤출 때 신발이 중요하다면서 아낌없이 지출하더라고요. 옷도 몇 벌 새로 샀어요. 춤출 때 입는다면서 평소보다 화려한 색깔의 셔츠들을 사왔어요.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춤 배우러 간 사이에 빨래를 하는데 남편 셔츠에서 낯선 화장품 향이 났어요.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달콤하고 진한 향이었는데 제가 쓰는 향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춤을 배우는 곳이니까 여자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향수 냄새가 배었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춤을 출 때는 서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됐어요.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나고 가끔은 머리에서도 다른 샴푸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쓰는 샴푸와는 완전히 다른 냄새였어요. 좀 더 고급스러운 샴푸 냄새 같았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춤만 배우는 거라면 왜 이런 냄새들이 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주 날까요? 남편 옷에서 매번 다른 여자 냄새가 나니까 뭔가 의심스러워졌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춤 배우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옷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아주 작은 자국이었지만 제 눈에는 확실히 보였어요. 분홍색 립스틱 자국이었어요. 셔츠 깃 부분에 살짝 묻어 있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라고 제가 옷을 가리키면서 물어봤어요. 뭐가라고 남편이 당황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립스틱 자국 같은 게 있는데라고 제가 말했더니 남편이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게 춤을 추다가 파트너가 실수로 부딪힌 것 같네라고요. 파트너라고요.
응, 춤은 보통 남녀가 짝을 이뤄서 추거든이라고 남편이 설명했어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여자와 함께 춤을 추고 있다는 걸요. 그럼 니는 항상 같은 사람이랑 춤춰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춰라고 남편이 대답했어요. 남편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말끝을 흐리는 게 평소와 달랐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남편이 춤 배우러 간다면서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닐까요? 립스틱 자국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뭔가 의심스러웠어요. 며칠 후에는 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 차를 청소하다가 바닥에서 여자 머리핀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작고 예쁜 머리핀이었는데 분명히 제 것은 아니었어요. 꽃 모양 장식이 달린 은색 머리핀이었어요. 저는 그 머리핀을 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남편 차에 들어온 걸까요? 춤 수업에서 누군가의 것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누군가를 차에 태운 걸까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차에 태운 건 아닐까요? 저는 그 머리핀을 창틀 위에 놓고 계속 쳐다봤어요. 그 작은 물건이 마치 저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시원하다고 생각했던 그 바람이 갑자기 싸늘하고 불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물어봤어요. 여보, 이게 뭐야? 라고 머리핀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 라고 남편이 놀라서 물어보더라고요. 네 차에서 나왔어? 라고 제가 대답했더니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게 춤 배우는 분 중에 누가 흘린 것 같네, 차에 태워준 적이 있거든이라고 남편이 설명했어요. 차에 태워줬다고요? 응, 비가 와서 집까지 태워다 줬어라고 남편이 대답했어요. 남편의 설명을 듣고 저는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다른 여자를 차에 태워줘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데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같이 춤 배우는 사람이야 라고 남편이 대답했어요. 이름이 뭐야? 라고 제가 더 물어봤더니 왜 그런 걸 물어봐라고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대답을 회피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요. 평생 저한테 짜증 한 번 안 내던 남편이 갑자기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나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어떤 표정으로 다니는지 모든 걸 지켜봤어요. 남편은 점점 더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주말에도 나가더라고요. 여보, 주말에도 춤 수업이 있어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 연습 모임이 있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라고 남편이 대답했어요. 연습 모임이라니요. 그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네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남편이 단순히 춤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남편 휴대폰을 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인데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서글펐거든요. 서로 믿고 살아온 세월인데 갑자기 의심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대신 저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줘, 춤 배우는 게 진짜 목적이야?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무슨 소리야? 당연히 춤 배우는 거지라고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럼 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고 머리핀 같은 게 차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제가 따져 물었더니 그런 건 우연이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남편의 태도도 예전과 달랐고 설명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에서 메시지 소리가 났어요. 저는 호기심에 휴대폰을 봤어요. 화면에 새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미영이었어요. 미영이요.
저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춤 배우는 곳에서 만난 사람인가요? 메시지 내용을 보고 싶었지만 잠금이 걸려 있어서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미리 보기로 몇 글자가 보였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내일도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 몇 글자만 봐도 충분했어요. 이건 단순한 춤 동료와의 연락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제가 의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여보, 내일 좀 늦을 것 같아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왜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춤 연습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어요. 또 연습이라고 하네요. 그 미영이라는 사람과 만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남편과 그 미영이라는 여자 생각만 났어요. 둘이 어떤 사이일까요? 정말 춤만 추는 사이일까요? 새벽에 남편의 잠자는 모습을 봤어요. 30년 넘게 함께 잔 남편인데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속이고 있는 건가요? 나이 60이 넘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불안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창틀에 놓인 머리핀을 다시 봤어요. 그 작은 물건이 제 평화로웠던 일상을 흔들어 놓은 시작이었어요. 몸이 굳은 나이에 무슨 춤이냐 싶었는데 그 춤바람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걸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제 삶이 송두리째 뒤집힐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남편 옷깃에 배어있던 낯선 화장품 향 차 안에서 발견된 머리핀 하나, 그리고 위영이라는 이름의 여자, 이 모든 것들이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싸늘한 바람처럼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남편 옷깃에 배어있던 낯선 화장품 향 차 안에서 발견된 머리핀 하나, 그리고 미영이라는 이름의 여자, 이 모든 것들이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싸늘한 바람처럼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며칠 뒤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아침에 춤 수업 간다고 나간 후에 깜빡하고 휴대폰을 놓고 간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요즘 워낙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잠금이 걸려 있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내용이 보였는데 오늘 밤 기다릴게라는 짧은 한 줄이었어요. 발신자는 역시 미영이었어요. 그 짧은 한 줄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오늘 밤 기다린다니요. 뭘 기다린다는 거죠? 어디서 기다린다는 거죠?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분명 단순한 춤 동료 사이의 연락이 아니었어요. 뭔가 은밀한 약속을 의미하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일상을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이 점심때 집에 와서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혹시 메시지 확인했냐고 물어볼까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제가 몰래 봤다는 걸 들킬 수도 있었거든요. 대신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연습이 좀 늦어질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드셔라고요. 연습이 늦어진다고요. 그 미영이라는 여자와 만나는 건 분명했어요. 오늘 밤 기다린다던 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고 와라고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남편이 정말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전 남편을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재빨리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머리도 모자로 가렸어요. 혹시 남편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서글팔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남편은 차를 타고 문화센터 방향으로 갔어요.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운전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을 이렇게 미행해야 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문화센터를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시내 번화가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더욱 긴장했어요. 춤 수업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였어요. 남편이 도착한 곳은 댄스홀이었어요. 문화센터가 아니라 사설 댄스홀이었어요.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반짝이는 곳이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조심스럽게 건물 쪽으로 다가갔어요. 건물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곧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남편보다 한 20살은 어려 보였어요. 그 여자가 남편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갔어요. 남편도 그 여자를 보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둘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친밀한 사이인 것 같았어요. 단순한 춤 동료가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댄스홀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댄스홀 안은 꽤 넓었고 여러 커플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조명이 어두워서 구석에 숨어있기가 쉬웠어요. 댄스홀 한 구석에서 남편이 그 여자와 허리를 감싸 안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둘이 추는 춤은 정말 가까웠어요. 거의 붙어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냥 춤 배우는 사이라면 저렇게 밀착해서 출 필요가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의 행동이었어요. 춤을 추다가 고의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는 바닥에 머리핀을 툭 떨어뜨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 머리핀은 제가 남편 차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어요.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그 여자가 일부러 남편 차에 흘린 거였던 거예요. 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말이에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그 순간 집안에 오래 고여있던 비린내 같은 의심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 장면을 볼 수 없어서 댄스홀을 나왔어요. 차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온몸이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차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넘게 믿고 살았던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걸까요? 춤 배우러 간다던 그 모든 날들이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정말 춤만 배우다가 나중에 그 여자와 가까워진 건가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텅 빈 집을 바라보니까 더 외롭고 서글펐어요. 이 집에서 3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거짓같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저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TV를 켜고 뉴스를 보는 척했지만 내용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댄스홀에서 본 그 장면만 떠올랐어요. 밤 11시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연습이 길어졌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어떻게 지냈어라고 남편이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TV 보면서 있었어라고 겨우 대답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샤워하고 와서 평소처럼 뉴스를 봤어요. 저는 남편 옷에서 또 그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들킬까 봐 시도하지 못했어요. 대신 남편의 표정을 계속 관찰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보려고요. 남편은 확실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말투도 경쾌했어요. 춤 연습이 잘 됐다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자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기분 좋음이 춤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댄스홀에서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가깝게 껴안고 춤추는 모습, 그 여자가 저를 도발하듯 쳐다보던 모습, 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린 머리핀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신문을 보고 아침을 먹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춤 배우러 간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속이 뒤틀렸어요.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구나 싶어서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하고 계속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본 건 춤추는 모습뿐이었어요. 물론 의심스럽긴 했지만 남편이 부인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머리핀이나 향수 냄새 같은 것도 변명할 여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며칠 더 관찰해서 확실한 증거를 잡은 다음에 따져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도 남편을 따라가 봤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남편은 역시 그 댄스홀로 갔고 그 여자와 만났어요. 이번에는 춤만 춘 게 아니라 근처 카페에도 갔어요. 카페에서 둘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멀리서 봤는데 정말 친밀해 보였어요. 손을 잡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연인 같았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 후로 며칠 더 확인해 봤는데 매번 같은 패턴이었어요. 댄스홀에 가서 그 여자와 춤을 추고 카페나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때로는 그 여자의 집 근처까지 가기도 했어요. 저는 그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남편과 만나게 된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댄스홀 근처에서 기다리면서 그 여자를 관찰해 봤어요. 그 여자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집도 혼자 들어가고 나올 때도 혼자였어요. 차도 혼자 타고 다녔고요. 아마 이혼했거나 미혼인 것 같았어요. 외모는 저보다 훨씬 화려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몸매가 드러나는 걸 입었어요. 머리도 염색을 해서 젊어 보였어요. 남편 나이에 그런 여자가 좋게 보일 만했어요. 며칠 관찰한 결과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남편이 정말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도 충분히 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고민이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인데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건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계속 살 수도 없었고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댄스홀에서 돌아온 후에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그 미영이라는 여자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아봤어요. 여보세요라고 제가 말하니까 상대방이 당황하더라고요.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나 봐요라고 하면서 끊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댄스홀에서 본 바로 그 여자가 맞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저는 말했어요. 아까 전화 왔었어라고요. 누구한테서라고 남편이 당황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모르겠어. 여자 목소리였는데 잘못 걸었다고 하면서 끊었어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분명히 그 미영이라는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으니 더 화가 났어요. 다음 날 남편이 또 춤 배우러 간다고 나간 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겠다고요. 아이들에게도 이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와보라고 했어요. 뭔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며느리도 함께 오라고 했어요. 이런 일은 가족들이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자인 며느리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남편의 변화된 행동, 댄스홀에서 본 장면, 그 여자와의 관계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아들은 처음에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하니까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라고 며느리가 물어봤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직접 본 것들이니까 거짓말일 리 없었어요. 아들도 결국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아들이 물어봤어요. 저는 아직 정확히 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평생 모범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지 함께 고민해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남편과 직접 대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숨기고 거짓말하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확실하게 따져 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남편이 물어봤을 때 저는 말했어요. 가족회의가 있으니까 거실에 앉으라고요. 남편의 표정이 어색해지는 게 보였어요.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어요. 그날 밤 댄스홀에서 목격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남편이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춤을 추던 모습, 그리고 그 여자가 저를 보며 의도적으로 머리핀을 떨어뜨리던 그 도발적인 눈빛까지.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뒤척이다가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어요. 이 문제를 더 이상 혼자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싶었죠. 제가 뒤척이며 밤새 못 잤다는 걸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으니까 저녁에 며느리랑 같이 좀 와라. 아들이, 왜요?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어봤지만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와서 얘기하자라고만 했죠. 아들 내외가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쯤이었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과일을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오늘은 그런 거 말고 우리 가족 회의를 해야 해. 거실에 다 앉히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여기 앉아.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왜 너희를 부른 줄 아니? 아들과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때 저는 며칠 전 댄스홀에서 본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춤을 추고 있었는지, 그 여자가 저를 보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남편 차에서 발견한 머리핀과 옷에 밴 화장품 냄새까지. 말하는 내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고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아들이 남편을 보며 물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그건 그냥 춤 배우는 거야 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리한 아이였거든요. 춤 배우는데 왜 다른 여자 머리핀이 아버지 차에 있어요? 그리고 왜 그 여자가 엄마를 보고 도발을 해요? 남편이 할 말을 못 찾고 있을 때 며느리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혼자 이런 걸 다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으면서 견뎌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요.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남편을 노려봤어요. 아버지,
손주들한테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고 어떻게 설명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가 뭔데 어른 일에 참견이야. 하지만 아들도 만만치 않았죠. 어른 일이요? 가족을 우롱하는 게 어른 일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당신이 젊었을 때도 바람 피운 적 있지?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였죠. 저는 평생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언제 그런 적 있어? 남편이 할 말이 없어지자 이번엔 다른 핑계를 댔어요. 춤이 뭐가 나빠? 건강에도 좋고. 아들이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아버지, 손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민지가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자랑하는 거 못 봤어요? 은희가 할아버지 손잡고 동네 다니는 거 못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주들 얘기가 나오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당신이 집안을 이렇게 짓밟을 줄은 몰랐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30년을 함께 살면서 뭘 했는데? 가난할 때도 같이 버텼고, 힘들 때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잖아. 그런데 나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정을 무너뜨릴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그만해. 가정 지킬 마음 없으면 떠나.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 흐느끼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아들도 충격을 받은 듯 말없이 앉아 있었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 거실 공기는 마치 소독약 냄새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아버지, 정말 마지막이에요. 아들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저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어요. 민지랑 은희에게도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말할 거예요. 며느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상처 주시면 안 돼요.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는 부족했어요. 제가 느꼈던 배신감과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수는 없었거든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당신이 그 여자랑 춤출 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남편이 변명을 시작했어요. 정말 그냥 춤만 배운 거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 그럼 그 여자가 왜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왜 당신 차에 머리핀을 놔두고 가? 남편이 할 말을 못 찾고 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다신 그 여자 근처에 가지 마. 그리고 춤도 그만둬. 만약 한 번 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정말로 끝이야. 그날 밤 남편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어요.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어 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편에서 함께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든든했거든요. 가족 회의 이후 며칠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고 춤 얘기는 입에도 올리지 않았죠. 저는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싶어서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여자가 직접 우리 집까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손주들 옷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회장님. 처음엔 누군가 잘못 찾아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김 회장님, 나와 보세요.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문으로 살짝 내다봤는데 웬 여자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댄스홀에서 남편과 춤을 추던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저런, 저 여자가 뭐 하는 거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아줌마가 김 회장님 부인이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에 술기운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대문을 열지 않고 말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무슨 볼일이 있다고. 그러자 그 여자가 비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볼일이요? 당연히 있죠. 김 회장님이랑 저랑 사귀고 있는데 아줌마가 방해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귀고 있다니? 남편이 그냥 춤만 배운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였나요? 하지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언제 당신과 사귄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흔들어 댔어요. 여기 다 있어요. 문자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고. 아줌마가 모르는 게 많네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오늘 못 봐서 아쉬워. 내일은 꼭 만나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거든요. 조용히 해요. 여기 동네 사람들 다 보잖아요. 제가 말했지만 그 여자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가 부끄러워요? 아줌마 남편이 저한테 매일 전화하는데. 그때 옆집 김 아줌마가 나오더니 영자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저도 억울해요. 김 회장님이 저한테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아줌마랑 안 맞다고, 저랑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는 건가요? 동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건너편 슈퍼 아주머니, 옆 동네 할머니들까지 모두 웅성웅성 대화하며 저희를 구경하고 있었죠. 저 여자 누구야? 영자네 무슨 일 있나? 귓속말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그 여자가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어요. 아줌마, 김 회장님이 저한테 선물도 많이 주셨어요. 목걸이도 사주시고 반지도 사주시고 하면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그 목걸이가 나치더라고요. 분명 남편이 제 생일에 사준다고 하면서 백화점에 같이 갔던 그 목걸이와 똑같았어요. 잠깐,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득이양양하게 대답했어요. 김 회장님이 사주셨어요. 제 생일 선물이라고. 그 순간 제 속이 뒤틀렸어요. 남편이 제 생일 선물을 사러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여자 생일 선물을 산 거였나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 저런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온 동네가 다 알게 된 거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줌마, 김 회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 들어봤어요? 당신은 늙었어. 이제 새로운 사랑이 필요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늙었다고? 30년을 함께 살면서 늙었다는 이유로 버린다는 건가요?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믿기 싫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아줌마 같은 할머니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어요. 그때 동네 김 아줌마가 끼어들었어요.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영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옆집 할머니도 한마디 했어요. 저런 젊은 것이 남의 가정 파괴하고 부끄럽지도 않나? 그러자 그 여자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은 모르시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도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여자가 남편을 보더니 달려가면서 외쳤어요. 오빠, 오빠가 와야 이 아줌마가 정신 차릴 것 같아요.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야, 미선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가. 하지만 그 여자는 남편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왜 이제 와서 모른 척해요? 동네 사람들이 어머나 하면서 수근거렸어요. 남편이 그 여자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어요. 뭔 소리야? 나 언제 그런 말 했어? 너 지금 술 마셨지? 그러자 그 여자가 목소리 높여 외쳤어요. 술 마셨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빠가 저한테 한 말 다 기억해요. 아내랑 헤어지고 저랑 살자고 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구경거리가 된 거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른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당신 이제 그만 가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하지만 그 여자는 오히려 더 흥분했어요. 가긴 왜 가요? 저도 할 말 있어요. 하면서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오빠가 저 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완전히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구경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남편이 참다 못해 큰 소리를 쳤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 하지만 그 여자는 계속 바닥에 앉아서 울면서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요. 김 회장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하고 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혀를 차면서 말했어요. 저런, 참 볼꼴 사나우네. 젊은 게 염치가 없어.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여자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닥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했어요. 남편 바지를 붙잡으면서 오빠, 저 버리지 마세요. 라고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뿌리치려고 했지만 그 여자가 놓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저 여자 완전히 정신 나갔네. 남의 가정 파괴하고 저런 식으로 매달리다니.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그 여자도 그런 시선을 느꼈는지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희 진짜 사랑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특히 할머니들이 혀를 차면서 저런 애가 어디 있어라고 말했죠. 그제서야 그 여자가 자신이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다들 뭘 봐요? 라고 소리쳤어요. 김 아줌마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뭘 보긴, 남의 가정 파괴하는 걸 보지. 그러자 다른 할머니도 젊은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거들었어요. 그 여자는 이제 완전히 사면초가가 된 거였어요. 남편도 이 상황이 너무 창피했는지 그 여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선아, 너 지금 당장 가. 이러면 안 돼. 그제서야 그 여자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면서 휘청거리며 걸어가더라고요. 그 여자가 가고 난 후에도 동네 사람들은 한동안 수근거렸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남편과 함께 동네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하지만 김 아줌마가 말했어요. 영자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저런 여자가 문제지. 그날 밤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거였거든요. 저도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남편이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당신 봤죠? 저런 여자와 어울렸던 거예요. 제가 말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몰랐어. 저런 사람일 줄은.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화가 났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그 목걸이는 뭐예요? 정말 그 여자 생일 선물로 산 거 맞죠?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인정했어요. 그래, 맞아. 그때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모든 게 사실이었던 거였어요.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거였고, 저는 완전히 바보가 된 거였죠. 그날 이후 남편은 한동안 잠잠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결국 가족들의 손에 망신을 당하고 그 여자까지 스스로 꼬리를 밟고 망신을 당한 거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진짜 끝이 아니라는 걸요. 그 여자가 우리 집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떠난 후 남편은 지금 얌전히 집에 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해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겨울 땅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새싹처럼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었어요. 남편은 그 일 이후로 정말 모범적으로 행동했어요. 일찍 들어오고 춤 얘기는 입에도 올리지 않았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며칠 동안은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했어요. 마트에 가려고 해도 같이 가자고 하고 은행 일을 보러 가도 나도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마치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듯이요. 처음엔 저도 이런 남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단지 겁이 난 거라는 걸요. 진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조심하고 있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을 때도 말수가 적었고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몰래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물론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았지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휴대폰을 켜보니 문자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발신자는 미선이었어요. 그 여자였죠.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오빠, 미안해요. 그날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빠가 답장 안 해도 기다릴게요. 우리 사랑은 진짜니까.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여자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도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는 건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리핀 하나, 낯선 향기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계속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나 싶었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로 나왔어요. 밤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으면 창틀밖 어둠이 마치 또 다른 여자의 그림자를 데려올 것만 같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누군가 집 앞을 지나가는 것 같고 자동차 소리가 들리면 혹시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오는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이런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물어봤더니 친구들과 저녁 먹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옷에서 술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어색한 기운이 있었죠. 혹시 그 여자를 만났나 싶어서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렇게 계속 감시하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정말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동네 김 아줌마가 영자야, 어제 시내에서 내 남편 봤는데 누구랑 커피 마시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구랑요? 물어봤더니 김 아줌마가 글쎄 젊은 여자였는데 얼굴은 잘 안 보였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건가?
아니면 다른 여자인가? 어떤 쪽이든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어제 누구랑 커피 마셨어? 남편이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아, 그거 옛날 직장 동료야라고 했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제가 물어보니 남편이 머뭇거렸어요. 여자야. 그런데 그냥 일 얘기한 거야. 그 순간 제 속이 뒤틀렸어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숨겼을까요? 정말 일 얘기만 했다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그날 밤 또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이번엔 통화 기록도 봤죠. 미선이라는 이름으로 어제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20분 동안이나 통화했더라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결국 그 여자와 다시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을 불러 앉혔어요. 당신 그 여자랑 또 만났죠? 남편이 부인하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휴대폰 확인했어요. 통화 기록도 봤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털어놓았어요. 미선이가 계속 연락해서 그냥 정리하려고 만난 거야. 정리하려고 만났다고? 그럼 왜 20분 동안 통화를 했을까요? 왜 커피까지 마시면서 만났을까요? 정리하려면 전화로도 충분하잖아요. 왜 굳이 만났어요?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자꾸 우리 집 앞에 올 수도 있다고 해서 확실히 정리하려고 그랬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려. 단지 조심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여자에 대한 마음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았고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아직도 그 여자를 못 잊었죠? 제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아니야, 정말 아니야 라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흔들리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계속 남편을 감시하며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는 남편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 여자 앞에서 직접 말해주세요. 남편이 그럴 필요 없어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필요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며칠 후 저는 그 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 휴대폰에서 번호를 확인해서요. 미선 씨죠? 저 김영자예요. 그 여자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 아줌마, 한번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커피 한 잔 하면서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무슨 얘기를요?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만나서 얘기해요 라고만 했어요. 약속 장소는 동네 커피숍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선택했어요. 그 여자가 또 소란을 피울지도 모르니까요. 약속 시간에 가보니 그 여자가 이미 와 있었어요. 예전보다 초라해 보였어요. 미선 씨, 앉으세요. 저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어색하게 앉으면서 아줌마, 왜 저를 부르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랑 완전히 정리하세요. 그 여자가 이미 정리했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만났죠? 커피도 마시고 통화도 하고 그 여자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정말 정리하려고 만난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거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 앞에 나타나지도 마세요. 그 여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줌마,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김 회장님이 이혼할 거라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화가 났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세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커피숍을 나오면서 저는 뭔가 후련했어요.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끝일까?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 여자 만났어요. 확실히 정리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놀라면서 왜 그런 일을? 라고 물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지.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끝난 줄 알았던 이 싸움은 결국 내가 나를 지켜내는 싸움이야. 그 말이 제 심장 깊숙이 각인되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남편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남편이 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모든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불안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며칠 후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건 당신의 몫이에요. 저는 그와 상관없이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새로웠어요. 예전 같으면 남편의 말에 기대를 걸고 또 실망하고 그런 일을 반복했을 텐데요. 이제는 달랐어요. 남편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제가 강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휴대폰을 자주 확인할 때면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남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걸요.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영자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네는 견딜 수 있어.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면서 저는 비로소 울음을 멈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답니다. 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 때 가장 큰 상처가 되죠. 평생 함께 산 배우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3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내며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그 누구라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혹시 영자 씨처럼 비슷한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배신은 배신한 사람의 선택일 뿐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영자 씨가 마지막에 깨달으신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건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강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영자 씨처럼 가족 때문에 망신을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버티고 이겨내셨는지, 혹은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힘드시다면 어떤 마음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힘내봐요. 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들려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요. 엔딩 멘트.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